스님처럼 입을 수는 없잖아요. 얘기 좀 해봐요 한번. 우리 마루한테. 저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김다미라고 하고요. 지금 현재 저는 이 일만 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. 그 외에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제 패션 쪽에서 계속 일을 하긴 했었어요.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옷을 직접 만드시잖아요. 근데 스타일리스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옷이 뭐 돋보이게나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.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, 그리고 좀 더 실용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,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. 요즘에 되게 외적으로도 많이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잘 정돈된 이미지는 굉장히 좀 사람한테 신뢰감을 높일 뿐 아니라 비즈니스라든지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. 혹시 퍼스널 컬러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? 퍼스널 컬러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신체 색깔 조화를 이뤘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를 뜻해요. 근데 이런 퍼스널 컬러는 옷을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입기에는 사실 좀 많이 한정적이어질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뭐 웜톤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뭐 쿨톤, 이런 컬러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그 웜톤 쿨톤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옷을 맞춰 입어야 되냐? 일단 웜톤은요, 노란기가 많은 피부, 브라운 계열이 잘 어울리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웜톤에 가까워요. 쿨톤의 경우는 붉은기가 좀 많은 피부, 약간 좀 쨍한 컬러가 많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이런 쿨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럼 웜톤이나 쿨톤인 사람들은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면 입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렇지도 않고, 예를 들어서 웜톤인 분들은 쿨톤에 가까운 컬러를 내 얼굴과 조금 먼 곳에 매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유행을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체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저는 남자, 여자, 그리고 크게 4가지 체형으로 분리를 할 건데요. 먼저 첫 번째는 키가 작고 마르신 체형. 여자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허리선을 조금 높게 연출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원피스, 그러니까 좀 끊어지는 느낌을 최소화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또한 상의는 약간 화려하거나 조금 더 부피가 있는 스타일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시선을 조금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약간 작은 키를 보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두 번째, 키가 작고 통통하신 분들,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입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, 가로 스트라이프나 너무 화려한 패턴은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거는 좀 더 짧아 보이고 팽창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상체가 좀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V넥이나 U넥이라고 해서 목 라인이 조금 드러나는 스타일들을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슬림해 보여요. 그리고 키도 더 커 보이고요. 세 번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.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커트보다는 사실 팬츠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. 또한 레이어드 룩. 레이어드는 껴입는 거를 말해요.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입기엔 조금 어려우실 거고, 뭐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렇게 좀 여러 겹 겹겹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다음, 키가 크고 통통하신 분들, 되게 체형을 가리려고 많이 크게 입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근데 그건 오히려 노예예요. 왜냐면 체형 커버를 해서 내가 더 커져 보이게 입고 그러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몸에 적당히 되는 핏을 입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아우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한 스타일을 입으시는 게 아무래도 체형 커버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이제 체형별 스타일링, 남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, 키가 작고 마르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상의에 좀 포인트를 주셔서 이렇게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셔츠, 니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셔츠나 뭐 티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럴 때 그냥 손목에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. 뭐 가죽 팔찌가 될 수도 있고 시계가 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의 위주로 포인트를 좀 많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키가 작고 통통하신 체형, 크고 화려한 패턴은 노.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건 뭐냐, 목까지 올라온 니트나 조금 부해 보일 수 있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시켜서 코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들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또 약간의 배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.
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라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벨트 같은 걸 활용해서 약간 시선을 좀 분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. 키가 크고 이제 마른 체형 이분들은 오히려 타이트한 핏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더 내 체형을 말라 보이게 하는 스타일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바지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너무 딱 슬림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보다는 약간 넉넉한 통이 있는 스타일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꼭 조금 위에를 약간 오버핏으로 연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. 키가 크고 통통하신 체형 키가 크고 통통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. 바로 약간 중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타일이 잘 어울리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더블 버튼의 자켓, 더블로 돼 있는 스타일들의 코트나 자켓 등을 입으시면 훨씬 좀 더 중후해 보이고 약간 멋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포인트는 너무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입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에요. 현명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저 역시도 옷을 매번 사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거에는 조금 투자를 약간 비용적으로 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비용을 조금 절약해도 되는 아이템들은 우리가 소모주기가 짧은 옷들이죠. 티셔츠라든지 약간 뭐 청바지 같은 뭐 캐주얼한 의류들은 굳이 내가 비싼 브랜드나 어떤 백화점을 가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되세요. 그리고 투자해야 될 아이템은 되게 많죠. 뭐 니트, 코트, 자켓, 신발, 뭐 액세서리, 주얼리, 벨트 등등 되게 다양한데 이런 뭐 코트라든지 니트 같은 경우는 약간 만져봤을 때 조금 재질이 톡톡한 거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안쪽에 케어 라벨을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또한 아웃도어 제품들 뭐 등산복이나 아니면 골프웨어나 아니면 뭐 약간 스포츠웨어들 있죠.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유행을 웬만해서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제가 이제 이론상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두 번째 시간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셔서 제가 뭐 약간의 피드백을 드리거나 아니면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. 내가 옷을 입는데 어떤 게 고민이다.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시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톤을 잘 맞춰서 입는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머리 깎은 사람은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스님처럼 입을 수는 없잖아요. 네? 진짜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네. 예? 얘기 좀 해봐요 한번 우리 마루한테. 광고 모델로 한번 나가볼까? 시니어 모델 시니어 모델? 한번 생각해 보죠 뭐. 어?